자, 목소리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늘 어디냐면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장 하고 있죠. 자, 그래서 5장 원자 오비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1챕터 양자역학적 수소분자 모델입니다. 거기서 바로 1.7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자,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바로 3차원 최적서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는 d타우 이렇게 쓰는데 dx, dy, dz. 그래서 요게 그 직교 좌표계 표현이고요. 근데 실제로 양자역학적 계산을 할 때는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그 극좌표계가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극좌표계로 바꿀 때는 이 최적소 표현을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r 시타 파이가 뭐죠? r은 잘 까먹지 않아요. 그 뭐냐면 그 원점에서 그 입자까지 거리가 되고, 여기 이제 각도가 시타하고 파이 두 개가 있는데, 시타는 뭐고 파이가 뭐라 그랬어요? 시타가 위도고 여기에 있는 이 파이가 경도다. 이런 말씀 주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뭐 증명해라 이런 건 화학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굳이 증명이 필요하다면 교재 그림이 있다고 했죠.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림 4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화학 시험에서 이걸 증명해라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특히나 이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파이는 굉장히 그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서 실제로 이 3차원 중적분을 하게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표현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어떤 영역에서 바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이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저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저거를 잘 표현할 수 있으려면 누구야 저기 본의 해석을 또 완벽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바로 뭡니까? 자, 확률을 프로바빌리티라고 해서 보통 대문자 P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인티그럴 어떤 경계 1에서 경계
2까지 바로 어떤 파동 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이렇게 3차원 중적분해라. 이게 바로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생각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저번 시간에 이 극좌표계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나 그 수소원자 모델에서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는 어떻게 표현되죠? 바로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그걸 여기에 놓고 이 r 시타 파이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 적분을 했던 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은 뭘 해볼 것이냐? 바로 이걸 해볼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의 연장선인데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요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 먼저 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 요 P가 뭐예요? 바로 지금 요렇게 계산되는 확률이요. 확률. 그래서 저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지금 내가 P라고 쓴 건데, 요거에 대한 R의 영향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거에 대한 R의 영향을 알아보고 싶다. 자, 그럼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원점에서 그 입자까지 거리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입자까지 거리를 바로 저 R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점에서 이 뭐냐면 입자까지 거리 R에 따라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 여기서 입자는 보통 전자겠죠?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에서 뭐 전자가 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라고 할 때 얘가 가까이 있을 확률, 멀리 있을 확률, 이건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만 생각을 할 테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시타와 파이에 대해서는 무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 입장에서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만 중요하고요. 입자 입장에서 이 애가 이 방향에 있느냐 저 방향에 있느냐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향에 따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바로 이 시타와 파이에 대해 무관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모든 방향성을 포함하겠다라는 것에 의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이 표현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 저번 시간에 이제 뭐 쭉쭉쭉 썼었는데 바로 확률에 대한 이제 극좌표 표현.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쭉쭉 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수식이 있었냐면, 자, 확률인데 바로 인티그럴 R1에서 R2 하고, 이때 레디얼 파트 제곱에 R 제곱 레디얼 파트 제곱에 dr 보이시죠? 이 부분에 자 곱하기 자 인티그럴이 이제 두 번 있을 거예요. 바로 저기서 앵귤러 파트의 제곱, 물론 앵귤러 파트의 이제 정확하게는 크기의 제곱인데, 이 앵귤러 파트의 변수가 뭐였어요? 바로 시타하고 파이였죠? 그럼 요거의 제곱에 바로 사인 시타가 곱해지고 요걸 d 시타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타가 예를 들면 또 어떤 그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타 1에서 시타 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적분이 끝나고 나면 요것을 바로 d 파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이 1에서 파이 2까지 적분을 한다.
이게 바로 그 확률에 대한 극좌표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직교적 표기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극좌표기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극좌표적인 요 표현 여기서 자, 우리가 방금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시타와 파이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이 거리에 대해서만 확률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모든 방향성을 표현한다? 이 말은 모든 위도와 모든 경도를 다 고려해서 그냥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시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위도라고 했죠. 그럼 위도의 변역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예요? 바로 0에서 파이라고 여러 수십 번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이는 경도라고 했는데 경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바로 0에서 2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거리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도하고 경도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위도 0에서 파이, 경도 0에서 2파이까지 이 사항을 적분을 해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이거 어디서 봤었죠? 바로 앞서 표 1에 있죠? 표 1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앵귤러 파트의 해를 모아놓은 표가 바로 표 1입니다. 그 표 1에 아래쪽에 보시면 몇 가지 앵귤러 파트 함수들 이들은 언제나 무엇의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무엇의 관계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앵귤러 파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표 1에 있는 해라면 이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 요만큼이 1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얘가 자 어떻게 표현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적분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바로 인티그럴 r 제곱 dr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뒷부분이 몽창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를 그냥 1로 두고 여기에 있는 거리에 대한 적분만 생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바로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라고 하는 걸 정의합니다. 자,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어떻게 이렇게 PR. 자, 아까 확률은 내가 이렇게 짝대기 2개 썼죠. 뭐 이렇게 특별한 기호라기보다는 얘가 대문자로 확률은 보통 표현합니다. 이게 근데 알파벳 P 같은 경우는 대문자하고 소문자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짝대기 장식을 하나 더 넣은 것 뿐이고요. 근데 여기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건 이 표기를 소문자로 해줍니다. 소문자로 하고 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거예요. 바로 파동함수의 레디얼 파트의 제곱에 거기에 거리 변수의 제곱 요것으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정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요만치가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적분 기호 속에 방향에 무관하게 거리에 따른 어떤 이 확률의 영향을 알아보고 싶을 때 이 거리를 적분해야 되는 확률을 알기 위해서 거리를 적분해야 되는 이 내용 알맹이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여기 NL 쓴 건 뭐예요? 바로 레디얼 파트가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거를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표현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좋아. 자, 됐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얘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좀 표현을 좀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달리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요거예요. 이게 이제 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해서 얘가 그냥 정말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양자수, 어떤 가군동량 양자수로 정의되는. 그리고 이제 얘는 어디 있어요? 이 레디얼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표 1 옆에 있던 표 2, 교재에 있는 표 2, 거기에 레디얼 파트들이 쫙 다 나열돼 있다고 했죠. 거기에 있는 그 레디얼 파트 그냥 가져다가 제곱한 다음에 거리 제곱하면 그게 바로 문제에서 언급하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말이 나오면 아 얘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때 얘가 세 번째 S 오비탈의 경우 얘가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S 오비탈의 경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우선 S 오비탈의 경우 우선 첫 번째 일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앵귤러 파트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 오비탈은 보시다시피 L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ML이 뭐예요? 그냥 0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이 S 오비탈에 대한 앵귤러 파트는 Y 빵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값이 얼마냐? 역시나 어디를 뒤지면 되겠습니까? 바로 표 2를 찾으면 되는데 값이 4파이분의 1 루트 이렇게 표현이 돼요. 보이시죠? 어디 있다고요? 표 1에 있다고요. 표 1 찾으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레디얼 파트가 레디얼 파트래. 앵귤러 파트가 S 오비탈의 경우는 뭐가 된다? 그냥 온팡 상수가 되는구나. 그냥 온팡 상수가 되는구나. 즉 여기에는 시타하고 파이가 관여한다, 관여하지 않는다? 상수라는 얘기는 바로 시타, 파이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타와 파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 오비탈의 특징은 이렇죠. 그러면 S 오비탈의 경우 얘를 또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느냐? 여기 한번 써볼까요? 누구더라? 진짜로요? 무슨 이름이? 정민? 반가워요? 한 명 왔네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민이요? 그래. 여러분 방금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정민이가 왔는데 여러분 정민이 여러분들 친구 맞아요? 송정민이요? 손정민. 손정민. 물어봐야지 얘들한테. 얘들아 정민이 알아요? 손정민? 대답을 안 하는데? 네. 대답을 안 하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런 친구 몰라. 그런 친구 몰라. 누구예요?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여기서 하여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왔는데 이렇게 외모가 강렬합니다. 강렬해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렇다. 근데 정민이랑 같이 아무도 없어갖고 혼자 쓸쓸했는데 정민 오빠 와줘서 고마워요. 그래. 이제 5장 교재는 있어요? 5장이요? 5장. 전 수업은 들었어요? 네. 좀 들었어요. 잘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교재 안 갖고 가나? 그럼 우선 쭉 필기를 하세요. 필기 좀 필기 하세요. 그래. 깜짝 놀랐네. 5장 갖고 왔어요? 그건 숙제인데, 숙제. 그건 5장 숙제. 이건 4장이고, 이건 3장이고.
그건 수학이니까. 가장 아 진짜로요? 아 그래? 아 이거 잠깐만 줘봐요. 아 이거 숙제인데? 숙제고 이것도 숙제고. 아 알았어. 그럼 이따가 필기하시고 내가 뽑아드릴게 하나. 아 그래. 좋다. 좋아요. 깜짝 놀랐네. 자 이거 봅시다. 자 우선 필기 쭉 하세요. 필기 쭉 하세요. 이거. 자, 이 부분 여러분 그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곧 이제 막 내가 적분하고 미분하고 하는 거 막 할 건데 그 뭐냐면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거를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완전 중요하다. 자, 가서 해봅시다. 그럼 정민아, 왜 정민이는 오는데 딴 애들은 안 와요? 그러게요. 딴 애들은 수학 안 들어요? 들어요. 듣는데 네. 오는 날짜가 달라가지고 응? 아니 같은 수업이 아니에요? 그 점수가 안 좋구나. 네. 숙제는 안 했거나 선생님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가는 건데 제가 오늘 뭐 듣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화가 보고 그래요? 못하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 내가 너 팩폭했나요? 미안해요. 농담이야. 자 어쨌든 요거 화면 좀 봐주세요. 이상되면 누가 막 댓글 올리고 하니까 혹시 꺼지거나 한번 봐줘요. 계속 한 번씩 봐줘요. 네. 자, 여러분 썼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S 오비탈의 경우 조금 표현이 달라진다고 할까 편해진다고 할까. 그래서 이 S 오비탈의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S 오비탈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자, 여기 좀 줄게요. 8. 자, 여기서 두 번째, 저기다 제목 쓸까? 1, 2, 3. 경우. 자, 두 번째. 파동함수를 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함수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N, L, ML, R, 시타, 파이 이게 이제 원래 꼴이죠. 변수가 R, 거리, 그 다음에 위도, 경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수, 자기양자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보시다시피 S 오비탈이다 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파이 1땡땡 이렇게 표현되겠죠? 파이 1땡땡. 자, 1땡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양자수는 1이고 가군동량 양수 0이고 자기양수 0이 되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파동함수는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레디얼 파트 1땡 곱하기 앵귤러 파트 땡땡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파동함수를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구분하기로 했었죠. 여기 1땡땡을 1땡땡땡 이렇게 쓴 거 알겠죠?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그러니까 뭐 여기는 1이 N, 0은 L, 0, 0은 L, M, L.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얘가 그냥
루트 4파이분의 1 한 다음에 레디얼 파트 1땡 r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많이 아시겠죠? 여기서 아니, 뭐야 이거 1땡땡 에이 잘못 썼잖아. 꼭 1일 필요가 없죠. n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n 땡땡 n 땡땡.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양자수가 뭐냐 관계없이 s 오비탈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양자수는 n으로 어떻게 정해지는데 각운동량 양자수가 0, 자기양자수가 0인 상황이 s 오비탈이니까 그거를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s 오비탈의 경우 파동함수 표현이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에 시타 변수가 있어요, 파이 변수가 있어요. 시타하고 파이 변수가 사라져 버리죠. s 오비탈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 파동함수가 어떻게 표현될 수도 있냐면 요렇게. 바로 이 시타하고 파이가 요 s 오비탈에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거예요. 누구만 변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r. 요것만 변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s 오비탈의 경우 자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이요? 한 다음에 자 세 번째 확률 표현. 어떻게 되느냐? 자 어쨌거나 대문자 P로 쓰고요. 자 확률은 어떻게? 자 인티그럴 자 어떤 경계 1에서 경계 2까지 바로 파동함수 제곱의 d 타우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니. 근데 이 타우가 뭐예요? 바로 그 뭐냐면 3차원 그 뭐냐면 최적소 표현이죠. 근데 얘를 극자 표기인 r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파동함수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자 인티그럴 한 다음에 파이 제곱의 nlml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최적소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쨌거나 얘를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아까의 극자 표기의 표현이었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s 오비탈이다 라고 해버리면 여기 있는 이 알맹이가 어떻게 돼요? 보시다시피 시타하고 파이는 관계없이 오직 거리만의 변수로 표현이 되죠. 보이세요? 그러면 s 오비탈이라고 가정하면 거리만의 변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거리만의 변수고요. 이게 통으로 거리만의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가 또 거리의 변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타하고 파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미분이나 적분에서 관계가 없는 건 그냥 상수처럼 앞으로 툭 빠져버리면 되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 바로 인티그럴 r 제곱 파이 제곱 nl 이제 n이 이제 n인데 s 오비탈이니까 l과 ml을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n 땡땡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dr이 바깥으로 빠지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시타하고 파이는 뭐만 남냐면 사인 시타, d 시타, d 파이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해? 사인 시타를 시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자 어디서 어디까지? 자 지금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하고 있잖아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아까 썼다 지웠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즉 모든 각도 방향인데 시타는 보시다시피 아까 위도라고 했죠. 위도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정민? 정민 맞죠? 정민 노래 잘해요? 노래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락커 같아요. 락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압박해서 집에 압박해서 네. 그 스타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 그래서요? 아빠 완전 멋지다. 혹시 엄마는? 역시 예. 아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어릴 땐 내 마음대로 해봐야 돼요. 마음대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 막 어른들 중에 막 그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뭐 하는 데 있는데 있을 수 있죠. 뭐 그거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예, 뭐 사고만 안 치면 되지 뭐, 뭐 건강하게 크면 되지 뭐. 좋아요. 멋집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좋아요. 하여튼 그렇다. 반가워요, 정민.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까 보니까 댓글 보니까 별로 안 친한 것 같네. 친하게 지내고 하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자, 하여튼 위도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네, 이런 복습 안 했구만. 위도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위도가 북극을 기준으로 0도거든요. 그럼 위도는 여기 아니면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도에서 몇 도까지? 그렇지. 0도에서 180도까지. 알겠죠? 외워야 돼. 이 적분이 계속 나와. 진짜 나와. 외워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시타에 대한 계산이 끝났으면 파이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묶어서 얘가 어떤 정적분을 통한 계산이 나오면 이걸 다시 d 파이에 대해 적분하면 되는데 얘는 경도라고 했죠. 경도. 경도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바로 한 바퀴니까 0도에서 2파이까지. 아시겠죠? 보이세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값이 뭐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건 고등학생 수준의 적분 실력으로 무조건 할 수 있죠. 여기까지 값이 얼마야 이거? 어려워요? 적분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얼마예요? 아니 이걸 모르네. 예? 예? 내가 이런 것까지 이런 테크닉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자, 시타가 있고 이게 y가 있으면 이게 y 콜 사인 시타거든요. 그럼 요까지가 파일 거고 그러면 뚜뚜뚜뚜뚜 나눠서 요 면적이 크기 얼마예요? 면적 크기 얼마예요? 수학 시간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1 사인 y 콜 사인 시타 그래프에서 0에서 2파이까지 면적이 무조건 2대 그냥 1. 그러면 두 칸이면 1, 2, 네 칸이면 1, 2, 3, 4 무슨 말 되겠어요? 이거를 한번 수학생 누구예요? 이거 그럼 뭐야? 어디서 0에서 파이 사인 시타 0에서 파이 그럼 몇 칸이야? 두 칸 그럼 면적 얼마? 2. 나 이걸 내가 이걸 가르쳐줘야겠어요? 그러면 요까지 2. 그러면 이게 2 상수함수지. 상수함수를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거야. 그럼 뭐야? 4파이겠지. 알겠어요? 클리닉에 끌려올만 하네. 이게 아니 아유 정말 좀 마음에 상처받은 건 아니죠? 그냥 농담이에요. 그죠? 뭐 상처받고 막 집에 가서 막 울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엄마한테 전화 와. 알겠죠? 그냥 장난이야.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그렇다. 그래서 요까지 계산을 하면 이게 4파이가 나온다고. 알겠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그냥 상수지. 그럼 상수기 때문에 얘를 자 뭐가 됐건 보기 예뻐야 돼, 안 이뻐야 돼? 뭐가 됐건 이뻐야죠. 그래서 얘를 그냥 상수지만 그냥 상수도 값다 이러지 않고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요렇게 다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4파이 r 제곱 파이 제곱에 n 땡땡 dr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한 요 4파이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싹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표현이 좀 예뻐지는 게 마치 무슨 표현 같은 거예요? 4파이 r 제곱이 바로 그 유명한 공식이잖아요. 뭐예요? 바로 9
껍질 면적이죠. 그래서 이런 게 보기 좋기 때문에 표현을 이 안에 싹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아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가 뭐였냐면 지금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이제 전 방향 0에서 파이,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 건 그냥 전 방향에 대한 적분이죠. 그럼 전 방향에 대해서 거리에 따른 확률의 영향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이게 정의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PR, DR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했고 이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꼴로 표현되거든요. R 제곱, 레디얼 파트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동함수가 뭐가 되면 자 여기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잖아요. 그럼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라는 건 얘가 무슨 오비탈인 걸 얘기해요. 바로 S 오비탈을 뜻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여기에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4파이 R 제곱 파이 제곱 n 땡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즉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같은 건데 일반적으로는 NL로 표현되는 레디얼 파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계산이라고 하는 건 되도록이면 편하면 좋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S 오비탈이 돼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 돼 버리면 그때는 그냥 파동함수 전체의 제곱에 R 제곱을 해서 4파이 해준 것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해도 의미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표현이고 그 다음에 S 오비탈의 경우는 이렇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옥스토비처럼 뭐 약간 그리고 에킨스처럼 에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되게 물리화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학 관점의 책에서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보통의 그냥 그 화학책에서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렇게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냥 뭐를 다 빼버리냐면 이걸 다 빼버려요. 그럼 그냥 파동함수의 제곱에 4파이 R제곱 하면 그냥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인가 보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에만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뭐에만? S 오비탈에만 이런 식으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표현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요거다. 하지만 둘은 결국 같은 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생각을 꾹꾹 기억을 해두시라 이런 말이지.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꾹꾹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자 어디 나왔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뭐 이런 그림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이런 거? 뭐 R 한 다음에 여기에 R 제곱 NL 뭐 이런 기억나요? 1학년 때 배웠던 오비탈 이론에서 바로 얘가 바로 방사방향 확률 밀도 뭐 어쩌고 막 했던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뭐 이런 데서 뭐 노드 나타났다. 이것도 노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정민 기억나요? 나야 되는데. 이런 거 했을 때 바로 나왔던 이 R제곱 얘가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에요. 근데 1학년 때 했던 거는 이것에 대한 정성적인 것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뭐 노드가 몇 개 생긴다는 등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성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수식을 가지고 행하는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성적인 얘기는 이번 수업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철저하게 계산에 대한 얘기만 하고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강의를 좀 넣어드리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계산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5챕터는 그냥 끝이에요. 정성적인 설명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넣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보시고 과거 1학년 때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래요. 뭐 여하튼
여하튼 이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자, 뭐다? 106페이지에 있는 바로 연습 문제 2. 보이세요? 10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2. 보이십니까? 완전 중요하다. 그죠? 160페이지에 있는 연습, 106페이지 연습 문제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시험에 억수로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요거예요. 자, 여기 줄게요. 8. 자, 뭐 한다고 그랬지 내가? 106페이지 연습 문제 2. 자, 지금 하는 이 계산 방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완전 중요하다. 자, 뭐가 하나가 있냐면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2p오비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렇게 짜자자잔 R이라고 돼 있네요. R이라고 돼 있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레디얼 파트죠. 레디얼 파트 2, 1. 자, 레디얼 파트의 변수는 뭐예요? 무조건 거리.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루트 24분의 1 곱하기 ZA0 한 다음에 2분의 3승 그 다음에 로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로. 자, 그리고 이때 단 나와 있는 로는 NA0 분의 2Z 곱하기 R.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네요. 아시겠죠? 자, 원래 레디얼 파트는 거리에 대한 함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거리에 대한 함수가 맞는데 모두 다 몸판 뭐가 나와 있냐면 로라고 하는 새로운 치환된 변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꼭 변수가 R이 아니라 바로 이제 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것의 의미를 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우선 A0는 뭐예요? A0 바로 보호 반지름이죠. 값은 52.9 피코미터. 자, N은 뭐예요? 주양자수죠. 주양자수인데 지금은 이 값이 얼마예요? 바로 2. 왜 2야? 레디얼 파트 앞에 붙어 있는 이 아래 인덱스가 이게 바로 주양자수잖아요. 뒤에 있는 1은 가군동량 양자수고요. 그리고 2는 숫자, 이거 Z는 뭐죠? Z는 뭐예요? Z는 원자 번호, 알겠죠?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니까 핵전하가 꼭 1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거리 R이 곱해져 있는 어떤 요 로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변수로 치환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치환을 하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치환을 하면 계산이 훨씬 더 편리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레디얼 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얘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내 교재 표 2에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진짜 학교 시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수식을 주거나 정말 좋아요.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내가 교재에 있는 이 표 있죠. 이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표 2는 옥스토비 책에도 있고 그다음에 애킨스 책에도 있고 많은 화학책, 물리학 책이 있어요. 그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스캔해 가지고 그 뭐냐면 종이 한 장 줘.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보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정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표에 이게 있는 거야. 있는 걸 내가 써온 거지. 자, 이거에 대해서 두 개를 구해보래. 짜자자잔. 자, 첫 번째 1. 문제는 The most probable point. The most probable point. 포인트. The most probable point. 좋아. 자,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자, 우선 첫 번째. 이걸 구하래. 자, 여기에 probable이라는 말이 있죠. 뭐죠? probable? probable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바로 있음직한 이런 얘기잖아요. 에? 한자말로 바꾸면 뭐 확률이 큰 이런 얘기죠. 근데 더 most니까 무슨 급? 영어 최상급 하겠죠? 그리고 포인트는 묘하게도 지금 왜 이런 표현이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점 알겠죠?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물리적인 의미를 찾지 마세요. 그냥 더 모스트 프로바블 포인트가 애킨스 책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만 알면 되겠죠. 어차피 시험은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럼 영어로 이렇게 나오면 그 정의에 따라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는 김에 충전을 하고 해야 되겠다. 에잇! 충전되고 있겠지. 좋아. 여튼 동서가 잘 들리고 있어요? 동서가 목소리 잘 들려요? 동석이 없어졌나 보다. 동석이 미식 축구하러 간다 본데? 뭐지? 나 잘 들려. 오케이, 됐다. 또 누구 왔나 보자. 소영이, 여수, 그다음에 현우, 용범이, 주영이. 주영이 안 왔네? 주영이 어디 갔어? 주영이. 주영이 어디 갔어요? 없어졌다잉? 진짜 완전 중요한 거 하는데. 자, 하여튼 잘 봐요, 그죠? 그래. 자, 그럼 요거. 그러면 이것의 정의가 뭐냐?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레디얼 파트. 자, 이 이름이 뭐라고 하죠? 레디얼 파트. 의 함수값이 최대인 조건. 요걸 더 모스트 프로바블 포인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최대인 조건. 무슨 말 알겠죠?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최대인 조건.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우선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건, 주양자수가 2인데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라는 얘기는 얘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장애 중에 무슨 오비탈이라는 얘기예요? 이 레디얼 파트는, 자, 주양자수가 2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라는 뜻으로 2, 1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럼 이게 1이라는 것으로 보아 얘는 뭐가 될건 s오비탈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p오비탈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d오비탈이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묻지 누구한테 묻겠어요? 자, 무슨 오비탈 얘기하는 거겠어요? 2, 1이면 바로 2p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2px일 수도 있고 yz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건 2p 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파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지금 얘가 p 오비탈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됐건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최대인 조건, 이 그냥 더 모스트 프로바블 포인트의 의미야. 그렇죠? 포인트.
그러면 이때 최대값, 함수값이 최대니까 얘는 어떻게 정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계산을 해주면 돼요. dr을 d로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상수는 미분하고 관계 있음 없음? 없잖아요. 그럼 얘는 24 파이분의 1 a0 z의 2분의 3 한 다음에 얘 미분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미분하고 그 다음 얘 미분하고 해서 두 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미분한 결과가 해봤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1 빼기 2분의 1로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런 걸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최대값이잖아. 그럼 최대값은 보통 웬만한 함수 어떻게 구하면 돼? 최대 최소는 미분해서 뭐 찾으면 돼? 0 되는 함수를 찾으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 경우 어떻게 된다? 요 로 값이 2가 되면 바로 the most probable point라고 하는 조건이 찾아진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자 로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2z 오버 자 근데 지금은 주양자수가 2죠. 지금 이게 2p 오비탈이니까. 그럼 놓고 계산을 하시면 2 곱하기 a0 r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거리 r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z분의 2a0가 된다. 이란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뭐 특별히 어려워요. 그냥 할만해요. 할만하죠. 네, 그래서 이 the most probable point는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최대인 조건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꼭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두 번째 이게 또 갑자기 안 지워져. 붙여.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더 약간 띄울까? The most probable radius. 자, 아까는 점이고요. 지금은 표현이 뭐냐면 반지름이거든요. 보이세요? 그러면 점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 반지름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 정의는 뭐냐면 바로 RDF의 함수값이 최대인 조건을 뜻해요. 보이세요? 그럼 여기에 있는 RDF 이게 뭐 줄임말이에요? 아까 내가 계속했던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의 줄임말이에요. 알겠죠?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바로 아까 어떻게 표현했던 거? PR로 표현했던 거. 근데 이 P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됐었죠? 바로 R 제곱 R의 NL의 제곱. 이렇게 표현됐던 애를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했었죠? 아시겠죠? 자, 아까 뭐냐면 probable point는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최대인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probable radius는 radial distribution 펑션의 함수값이 최대인 조건을 찾는 것이에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봅시다. 우선 여기서 여기에 있는 로 값하고 r 값을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r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로 해서
2 곱하기 a 제로 오버 2z 한 다음에 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로의 정의가 요거니까 이만큼을 반대쪽으로 보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양자 수가 2라서요.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얘는 z분의 a 제로 곱하기 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주양자 수가 뭐라고 했죠? 2 알겠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지금 여기에 있는 레디얼 파트를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r 제곱에 지금 주어져 있는 건 주양자수 2, 가군동량 양자수 1이니까 바로 2, 1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여기에는 이 거리 r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얘를 넣어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얘 집어넣어 주시면 ZA0의 제곱 곱하기 로의 제곱. 그래서 요만큼이 1이 되겠네. 그 다음 곱하기 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죠? 얘를 제곱해서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24분의 1 곱하기 A0의 Z의 3승 그리고 로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넣고 그냥 곱하기만 잘하면 돼. 그럼 얘를 조금 더 쭈루룩 정리를 한다?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조금 더 예쁘장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24a0분의 z 곱하기 로의 4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정리 나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구하는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보통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변수가 r이잖아요. 이렇게 정의된 게 맞는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로라고 하는 항의 함수꼴로 표현을 하는 게 해보시면 계산이 훨씬 더 간편해져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런 식의 로라는 표현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레디얼 파트를 줄 때 그냥 거리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로라고 두고 이렇게 치환해 주는 이유가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해보면 이거 훨씬 더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도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뭐 이렇게 표현됐건 이렇게 표현됐건 이것에 대한 함수값에 뭘 구해야 돼요? 최대를 구해야 되죠? 그럼 최대는 어떻게 구해요? 또 미분해서 0 되는 거 구하는 거야. 그렇죠? 0 되는 거 구하는 거야.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거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 지워 되겠죠? 요 줄게. 지우자. 자, 요것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우자. 쓱쓱쓱쓱. 지워. 자, 그럼 이때 얘를 미분해요. dp d로. 그럼 아시다시피 상수는 그대로고 곱의 미분이니까 감안해서 계산해 주시면 24a0 z 얘는 그대로 상수로 나올 거고요. 자, 얘를 이제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로 3승에 곱하기 4 빼기 로 그 다음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이런 꼴이 나와요. 뭐 그러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뭐가 되면 돼? 0.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요거구나. 요 조건이 되면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 로가 원래 치환된 정의에 의하면 2z 오버 2 곱하기 a0 곱하기 r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따라서 r이 뭐가 나온다? z분의 4a0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the most probable point 그리고 the most probable radius라는 컨셉이 알겠죠? 이게 이따가 이게 여기서 물리적인 의미를 찾게 되면 오히려 억수로 헷갈리게 된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의미를 찾으면 안 되고요. 그냥 정의가 the most probable point는 radial 파티 함수값이 최대인 것. the most probable radius는 radial distribution 펑션의 함수값이 최대인 것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그럼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 하죠. 아이고, 짜잔.